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홍대부고 1학년이랑 2학년 수업을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일 잘하는 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학년은 지금 A반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름은 김다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에서 수학교육을 전공했고 그 다음 전교사 자격증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양력 조금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일단은 제가 수업하다가 올라오긴 했는데 태연이 어머니랑 그 다음에 또 오신다고 하셨는데 준혁이 어머니요. 네, 그래서 오신다고 하셔서 네, 좀 제가 참고해서 또 이렇게 설명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차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등수학 학습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올해 24년에 이제 홍대부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또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기말고사 대비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제 강좌 소개, 이렇게 4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는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점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점수가 이제 80점에서 100점 정도 나오다가 고등학교 가서 첫 시험을 보면은 이제 맨 처음으로 가장 좀 힘든 부분이 공부량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시험 범위 자체가 이제 4개 단원으로 봤다면 고등학교 때는 이제 6개 단원을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깊이량의 변화인데요. 개념의 양이 중학교 때는 60이었다면 고등학교 때는 이제 개념의 양도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한 문제당 개념이 2-3개 정도 이렇게 좀 출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이 부분에서 좀 힘듦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공부량에 조금 변화가 생기는데 중학교 때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70에서 80점 정도의 평균이 나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상대평가다 보니까 평균도 낮고 그 다음에 조금 전체적인 난이도 자체도 조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의 지금 이제 학습 방향성의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4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튼튼한 개념 학습이 조금 필요한데, 각 단원의 주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원리를 이해하고 충분하게 개념 학습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형 파악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최근에 내신이긴 하지만 평가원 문항이라든지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이 좀 변형이 돼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학생들이 다항식, 인수분해,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연습이 조금 많이 필요한데, 최근 모의고사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계산이 조금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로는 다양한 문제풀이를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풀 수 있는 실전력 향상을 위한 이런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프라든지 수식이 연결된 문제를 조금 많이 익힐 수 있는 연습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대부고 수학 내신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내신 난이도는 개성이나 경신처럼 조금 어려운 학교보다는 사실 난이도는 중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항은 18문항, 그 다음에 단답형이랑 논술형 문항이 3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객관식 중에는 이제 마지막 2개의 문제 정도가 1등급을 조금 결정짓는 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문항 정도 또는 또 배점이 좀 낮은 문항을 틀렸을 때는 한 2개까지 틀렸을 때 전교권 등수 안에 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중 문제집 정도의 센 정도의 B 정도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조금 상당수 출제가 되고 있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서술형에 대한 문항에 대한 배점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조금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학교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 과정을 조금 꼼꼼하게 적어야 서술형에서 배점이 안 깎이고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험 범위 자체는 다항식 연산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였는데 좀 시험 범위가 좀 많았어요. 다른 학교보다. 그래서 객관식은 18문항 80점 만점, 그 다음에 주관식은 단답형이랑 서논술형을 합해서 20문항 정도 출제가 됐고요. 21문항. 그래서 그 문항 유형의 난이도별 분류를 좀 말씀드리면 기본 문항이 이제 11문항, 그 다음에 시중 교재에서 비슷한 출제된 문항이 10문항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림포스랑 센에서 유사 변형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6번째로는 1등급 컷이 90점대 초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단원에서 좀 이제 배점 높은 문항이랑 좀 킬러 문항이 조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친구들도 2차 함수 단원에서 이제 조금 한 문항, 기하랑 연결된 문항이 조금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5월 2일 날 이제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미래엔, 그 다음에 올림포스 부교재다라고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려고 실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원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다항식 연산부터 이제 6개 단원이 출제가 됐는데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가 시험 범위였고, 나머지 정리랑 인수분해 단원에서 조금 문항이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을 3월 달부터 내신 대비를 진행했을 때 나머지 정리에서 무조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항이라든지 이제 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반드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머지 정리랑 2차 함수에서 나올 거야 라고 조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적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학생이 직접 시험 본 시험지를 제가 이제 카톡으로 그날 받아서 틀린 문제에 대한 피드백, 앞으로의 공부 방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받아놓은 문항인데요. 실제로 제 자체 교재를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는데 이제 그 왼쪽 보시면 객관식 문항 6번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 출제가 됐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똑같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식도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빼기 4로 출제가 됐다면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x 플러스 3 정확히 적중을 했고 숫자만 이제 변형이 돼서 마지막에 구하는 것도 나머지에 대한 그 이해 값을 구하는 문제로 동일하게 출제됐다. 그래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꼼꼼히 공부만 잘했다면, 또 긴장만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점수를 얻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움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실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항은 홍대부고가 조금 내신이 막 그렇게 엄청 어려운 편은 아닌데 이번에 조금 이렇게 조금 문제가 좀 긴 문제를 좀 출제를 조금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작년 기출 문제에 있어서 제가 한번 실어놓긴 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차 함수에서 이제 대칭축의 위치를 조금 파악해서 그래프 개형을 조금 꼼꼼하게 파악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여서 난이도가 조금 중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학생들이 긴장을 조금 하면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길면 좀 긴장을 하는데 이 문제도 조금 그래서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실어놨고, 아마 기말에도 이렇게 조금 문제가 긴 문제가 좀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배점이 8점이어서 굉장히 높았는데 단원의 출제는 인수분해 단원에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말고도 2학년 수학을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치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치환을 이용해 인수분해 공식을 유도해서 주어진 값을 구하는 문항이 조금 많이 어렵게 좀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내신 대비 할 때도 치환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조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또 공부했던 친구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맞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 2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1등급을 조금 결정하는 문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수식을 적절하게 좀 변형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어야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객관식보다는 주관식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서술형이었기 때문에 문제의 풀이 과정이라든지 주어진 조건을 정말 꼼꼼히 잘 파악해야 계산 실수 없이 완벽한 그 답을 맞았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그 기말고사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제가 왼쪽 부분에는 출제될 수 있는 문제를 조금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저랑 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사실 오늘도 이 부분 진도 나가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부등식 단원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좀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연립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범위에 대한, 그리고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등원지, 부등원지에 따라서 또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제가 클리닉을 이용해서 또는 마지막 이제 수업 끝나기 전에 종례 테스트 이용해서 이런 부분도 조금 꼼꼼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등식 개념에 대한 문장제 문제에 체계적인 공부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 시험 범위 자체가, 기말 시험 범위 자체가 대수랑 기하를 만약에 수학에서 나눈다면 기하랑 관련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분점이랑 외분점 단원에 대한 도형이랑 연결된 조금 이런 학습에 대한 빈틈없는 정리가 필요한데,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정리가 파퍼스의 중선 정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문제 풀이를 통해서 익힐 수 있도록 조금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원이 굉장히 세 번째 출제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그 기말고사에서 정말 좋은 등급을 맞는 게 정말 필요한데, 또 점수가 조금 중간고사에 안 나왔어도 기말고사에서 원의 방정식을 조금 꼼꼼히 공부를 하면, 특히 아폴로니우스의 원과 관련된 최대 최소의 넓이랑 관련된 것들을 연습을 조금 하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공부가 정말 꼼꼼히 필요하다라는 거를 기말고사 대비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가지로 한 번 더 다시 한번 학습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각 단원당 출제율 높은 유형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필수 유형들을 또는 심화 유형들을 구분하여서 꼼꼼히 정리하는 학습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의 가장 큰 핵심 단원이 원의 방정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개념도 당연히 이해해야 되고 이제 중요한 심화 문항 유형도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제가 이 두 번째 부분을 조금 핵심적으로 좀 많이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위한 연습이 필요한데,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처음 시험을 보다 보니까 시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조절하는 연습이, 시간 배분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틀린 문항에 대해서도 오답 정리를 통해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1학년 때부터 점수를 올려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성북메가에서 제일 잘하는 반을 좀 하고 있는데, 2학년 같은 경우 작년에 60점대부터 시작했어요, 홍대부고는. 근데 지금은 전교 2등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신도 지금 전교 2등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96점을 맞고 있고, 개성에서도 전교 3등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뭐 다른 지역 그 고대부고 같은 경우도 내신이 조금 쉽지만 3등급부터 시작해서 1등급까지 내신 등급이 향상됐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좀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뭐 단순히 암기 과목처럼 점수가 한 번에 오르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필요한데, 놓치지 않고 6개월 정도 꾸준히 저랑 같이 하면 점수가 많이 오르거든요. 실제로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은 사실이어서 조금 꼼꼼히 공부할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지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를 얘기를 조금 해줬었는데, 제가 이제 다양한 종류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자료를 또 많이 제공을 자체 교재 말고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라고 아이들이 또 얘기를 조금 해줬고, 그 다음에 제가 늦은 시간에도 아이들이 뭐 클리닉 이용해서 질문을 조금 받긴 하지만 늦은 시간에도 제가 카톡으로 질문을 많이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니 어머니들도 집에 가셔서 아이한테 이런 얘기 해주시면 제가 또 수업할 때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교재를 위쪽에 보시면 제가 작년이랑 올해 쓴 자체 교재를 실어놨는데, 자체 교재 통해서 거의 내신 적중률 90% 이상 하고 있거든요. 특히 홍대부고 같은 경우는 내신이 또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교재에서 다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제가 교재 신경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직특할 때도 다른 반이랑은 조금 차별되는 게, 제가 모의고사 3회분을 그냥 만들어서 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에서 늘 강조하는 건 점수가 지금 얘들아 내신이 조금 덜 나와도 나중에 2학년 됐을 때 또는 모의고사 대비를 할 때 또는 니네가 나중에 수능을 볼 때도 심화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야 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고쟁이라든지 블랙라벨, 최강 TOT까지 제가 필요한 친구들은 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설명을 할 때도 이제 손글씨도 조금 제공을 좀 필요로 하는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공식 외울 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꼼꼼히 숙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제가 그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6문제 정도 이제 수업 끝나기 전에 파악을 조금 해가지고 또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또 틀리는 그런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기말 대비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매주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으로도 제가 모르는 문제라든지 질문 동영상 피드백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랑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물도 완벽하게 대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강좌 소개인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은 A반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요일은 6시부터 10시, 일요일은 6시부터 10시인데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일요일 같은 경우도 5시에 불러서 시간 조절하는 거 연습하면서 OMR 카드 작성하는 것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제 자체 교재에 수학상 기출 많이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실어놓고, 그 다음에 부교재도 자유스토리까지 꼼꼼하게 지금 대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기출이라든지 새로운 스타일에도 완벽하게 조금 정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